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최신 뉴스들 몇 개를 갖고 와서 미국 대학들 뭐 요즘에 막 대통령이 뭐 대학들과 뭐 찌그저찌그 뭐 이런 것들도 여기저기서 우리가 들어봤잖아. 근데 그것들이 어디까지 갔는지 얘기도 있고, 코넬 대학교가 새로운 프로그램인데 요거 새로운 프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대학원 시험을 안 보고도 좋은 프로그램을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있고, 뉴스들이 몇 가지가 있으니까 유펜 소식도 보고 코넬 것도 보고, 뭐 전체 4,000개의 미국 대학에 터지고 있는 대통령과의 전쟁 뭐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한번 시작해 봅시다. 출발. 자, 이게 뭐야? 이게 저번 주에 녹화해 놓은 비디오를 오늘 저녁에 이제 최근 뉴스에서 올리려고 딱 했는데 오죽게 아침에 갑자기 요딴 뉴스가 나오면서 아예 보시는 분들이 그래도 최근 뉴스라고 하는데 제목이 이걸 넣어야겠다 해가지고 그냥 집에서 지금 아침에 잠깐 녹화를 하고 오늘 저녁에 이 비디오를 올려야지 해서 이거 거의 따끈따끈한 라이브 식으로 만들자마자 자체 편집해서 바로 올릴 계획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뉴스가 다른 뉴스 기사들 뒤에서 오늘 얘기할 거라 어차피 약간 연관성이 있어. 지금 미국 정부랑 대통령이 하는 어떤 압박이랑 대학교들과 이 사립대학교, 특히 아이비리그들 중에 콜롬비아, 하버드를 선두에 두고서 몇몇 학교들이 똑같은 지금 고민에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는 이런 스크들이 연결이 돼 있는데, 하버드는 제재를 당한 거지. 그러니까 니들이 말 안 들어? 이런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서 막 털어. 그래가지고 먼지를 내. 그 다음에 니네 좀 안 되겠어 해서 이거 유학생 이제 취소했는데, 유학생의 비율이 현재 27% 정도에 육박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매출면으로 봤을 때는 27%가 그냥 몽땅 날라가게 생긴 거지. 이게 서비스 넘버라는 걸 알죠 여러분. I-20라는 학생 비자 폼이 I-20인데, 이 비자를 받으려면 학생 고유 번호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유학생 비자 번호를 얘기하는데, 그 비자 발급이 미국의 교육부는 이민국이랑 이게 연결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학생이 비자를 신청을 하고 이 유학생 번호를, 고유 번호를 학교가 보증을 서주겠다. 이 학생 우리가 받는다, 필요하다, 입국시켜 주세요라고 신청을 서비스 번호로 발행을 하면, 이 서비스 번호를 갖고 I-20를 신청을 해주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입국 신고를 할 때 요 기관에서 이걸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산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민국 이 컨트롤이, 이게 전산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걸 막아버린 거야. 이민국에서 막아버려, 정부에서. 서비스 넘버 니네는 이제 더 이상 신청 못해. 신규 학생 안 되고 있는 학생도 이제 효력이 없어져. 그러니까는 다 딴 학교로 전학 가든지 해라. 이 오 뉴스였어. 이게 목요일 뉴스. 그 다음 뉴스 좀 이따가 연결해 줄게. 자, 요게 앤디 프랩 블로그 페이지입니다. 앤디 프랩 웹페이지 andyprep.com 하고 블로그를 누르면 기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업데이트돼서 올라오는데, 요런 뉴스가 있어서 미국 대학교 정치적 이슈로 위기에 봉착, 트럼프 정책에 4,000개의 미국 대학에 휘청한다. 이게 뭔 말이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이거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에 대한, 그러니까는 돈이 없거나 소수민족이거나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제도를 폐쇄하거나 축소해버려 라고 자꾸 압박을 하고 있는 거야. 그냥 능력제로 가, 특혜를 좀 없애라, 뭐 이런 얘기로 가고 있는데, 운동 경기 등 고등학교 전체에 압박이 심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 그래가지고는 이게 대통령이 막 하다가 어디 가냐면, 정부니까 대학교들을 돈으로 압박을 해. 돈으로 정부 지원금이 있으면 끈악버린다. 너 말 안 들으면 끈악버린다. 요건 당연히 기본이고, 또 하나는 조사를 해. 예를 들어서 회사였다면 세무조사 하는 거야. 그냥 일단 가가지고 다 털어 제껴. 그러면 뭔가 먼지가 나고 뭔가가 좀 뭐 문제가 생기겠죠. 대학교 입장에서는 우리 막 뒤에 곳간을 막 털어버리면은 뭔가 조금 막 다 깨끗하지 않으니, 이 공격당이 싫으니까 오케이 타협하자 중간에서 악수 이런 거를 지금 이제 또 가고 있으니까는, 이 지금 현 대통령이 나라들의 관세 있잖아. 뭐 중국에다가 뭐 니네 세금을 뭐 1000% 매겨, 뭐 우리 거 또 매겨, 너 죽었어 2000% 매겨, 뭐 막 이래 하다면서 얘기를 해서 결국에는 어느 정도 선까지 양보를 하게. 대학교들도 이거 당하고 있거든. 그런데 무슨 압박을 하냐면, 니네 조사한다 하는 내용들이 있어. 근데 그 조사를 당한 학교들 한번 봐볼까, 이런 식이야. 하버드 대학교 뉴스가 제일 많지. 하버드 대학교는 이제 트럼프 정부가 와가지고 450 밀리언 페더럴 그랜트를 잘랐다.
금지시켰고 그 다음에 전체는 2.2 빌리언 달러에 속하는 거를 뭐 중단시킨 뭐 이런 식으로 돈 압박. 콜롬비아도 마찬가지고 400 밀리언 페더럴 펀딩에 대한 거를 팔레스타인 프로테스트, 이거 작년 얘기지만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냈다고 해서 그걸 잘렸다는 얘기인데, 유펜은 뭘 당하고 있냐면 유펜은 조금 달라. US Department of Education이야. 교육부에서 수사를 진행을 하기 시작을 했다. 해외 지역의 기부금, donation, foreign donation에 있어서 조금 세금을 좀 덜 내 뭐 이런 냄새가 나는데 해가지고 수사를 좀 시작을 한다. foreign 외부에서 들어온 거를 똑바로 정부에다 신고를 안 했나? 뭐 이런 거를 수사를 한다. 뭐 이렇게 된 거야. 언제까지? 2017년부터 7년 8년 된 치에 대한 문제가 있다 해서 조사를 당하고 있었또 여기도. 그러니까 털면은 뭔지 나오는 구석이 좀 있는데 이거를 다 지금 쥐잡듯이 잡고 있는 거야. 잘못했으면은 문제가 있지. 잘못하면 안 되지 원래는. 근데 그쪽으로 이제 막 또 수사를 하고 있다고. 이게 뭐냐면은 이 세금이 이게 인다우먼트, 그러니까 기부금이 오면은 주정부에다가 대학교들이 기부금을 받잖아. 그럼 1.4%의 세금을 낸대요. 근데 트럼프 정부는 어떻게 해서 아까 무슨 중부에다가 뭐 몇백 프로 세금 때릴게 1000% 때릴게 했던 것처럼 여기 써 있는 거 봐봐 글씨 21%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 대학교가 기부금으로 얼마를 받으면 예전에는 1.4% 이만큼만 나라에다 내고 나머지 니네 대학이 다 가졌는데, 근데 그딴 거 없고 나라에다 21% 내고 니네가 한 80% 정도 안 되는 돈만 가지고 운영해 해서 도네이션을 받을 때도 나라가 중간에서 조금 쓱싹 하겠다는 식으로 지금 법을 추진을 하고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야. 이게 만약에 통과가 돼버리고 합법되면 대학교들은 이제 갑자기 돈이 1.4% 내다가 21%가 덜 들어오는 거지, 전체 기부금에서. 이게 어떤 식인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압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작을 해도 빨리 잘 해가지고 여름 방학이 끝나고 학교가 시작하는 한 8월 첫째 주쯤 되면 에세이 모든 지원하는 한 10개 대학교의 에세이의 한 80%는 썼으면 좋겠어. 근데 이게 한국말로 된 뉴스만 보신 분들이 우리 고객분들 중에 있을 테니까, 이게 미국 뉴욕타임스 거를 보면 실제 내용은 요래. Trump administration says it is halting Harvard's ability to enroll international 교환학생이든 언어 연수자든 아니면 우리 학생들로 오는 이런 학부생들까지 비자 번호를 막겠다라고 한 게 5월 22일 뉴스 똑같아. 이래가지고 쭉 얘기를 했는데, 아래를 쭉 읽다가 중요한 부분은 뭐가 있냐면, 자, 이 학생 비자 신청이 금지되거나 이 정부가 막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했던 요기 설명해 놓은 게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야. Federal Regulations는 뭐라고 하냐면, School Certificate can be revoked. 이게 해제될 수가 있어. 그 비자 신청 권한이. 하나의 이유는 failure to comply with the specific reporting requirements야. 그러니까 보고 서류가 있는데 보고를 똑바로 안 해, 주정부에다가. 그러면은 안 될 수 있다. 라는 게 통보 편지에 들어있었다는 건데, 무슨 리포트를 내라고 했는데 뭐가 어떻게 되나를 중간 생략 건너뛰고서 하버드는 우리는 절대로 싸우겠다. 이거는 뭐 형평성에 맞지 않다. 옳지 않다. 뭐 어쩌고저쩌고 했더니, 시간이 지나고 5월 20일 날 드디어 니네는 리포팅에 대해서 똑바로 컴플라이 하지 않았다. 대응하지 않았다라는 면목으로 했어. 그러면서 맨 마지막 줄에 있는 이 메시지가 중요해. 뭐냐면, 간단한 리포팅인데 왜 똑바로 안 했어? 그러니까 니네는 제재를 줄게. 하지만 72시간을 연장시켜 줄 테니까는 다시 재답변을 보내면은 우리가 다시 고려하겠다. 요렇게 끝난 메시지야. 그러니까 이거 확정도 아니고 뭐 막 엄청나게, 이게 주로 트럼프 정부가 많이 쓰는 권법이고 전략이고 뭐 요런 건가? 자, 이제는 조금 더 밝은 뉴스 보자면 코넬 대학교 신문사에 들어왔어. 그래서 보니까는 요런 기사 있다 여러분. 법대가 러스쿨이잖아. 전문대학교, 미국은 전문대학교 시스템을 운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법대. 학부에서는 법 없어. 법대를 가야지. 전문대학교 2년. 전문대학교에 시험이 따로 있어. 법대는 LSAT 시험. 근데 LSAT을 안 보고 러스쿨을 가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코넬을 다니고 있는 학부생들이 3년을 하고 1, 2, 3학년하고 주니어 때 지원을 해. 어플라이를 해서 합격이 되면은 4학년도 법대로 쳐가지고 바로 대학원 들어가서 3년 다니기. 그런데 요거의 핵심은 코넬 대학교 다니는 사람 중에 unlike the general law school application process, 보통 심사랑 다르게 apply by January, 시즌은 뭐 January, 주니어 이어, 그러니까 3학년에 1월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3학년 1학기 막 지나자마자 지원하는 거야. 하면은 LSAT 시험 안 내고 원래 우리 대학교 들어올 때 봤던 SAT 시험이나 ACT 스코어를 내면서
중간에 나머지 서류들, 기본 서류들 평가하고 해서 합격이 되면 3+3로 다닌다. 그러니까 코넬 입장에서는 득이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는 법대 프로그램이 코넬이 막 그렇게 인기가 있는 건 아니거든. 다른 법대들이 더 유명하긴 한데 우리 내부 학생들을 다른 법대에다 뺏길 바에는 그대로 그냥 우리가 졸업을 시키자라는 취지가 될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런 게 있으니까 엘세 시험을 보는 에너지 소비, 그 다음에 엘세 생각보다 이거 SAT랑 또 다른 차원이야. 그러니까 내 구조가 그딴 식으로 안 되면은 이게 점수 막 1점 가지고 죽느니 사느냐고 막 1년씩 혼자 공부하고 이랬는데도 막 점수가 충분히 안 나와서 힘들어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 근데 그거 면제 그냥 내신 성적이 좋고 학교 내부적으로 해서 그냥 법대를 갈 수 있는 방법. 요런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한답니다. This is interesting. 또 유펜의 기사는 조금 생각해 볼 가치가 있어. 이게 우리 컨설팅 프로그램에 들어와 있는 우리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기회가 되면 내가 자주 얘기하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게 요즘에 앞으로 한 5년은 그래도 트렌드가 되거든. 그러니까 한 재작년부터 챗GPT AI들이 글을 써주고 문법이 하나도 틀린 게 없는 영어 말을 잘 못하는 사람도 문법을 그래도 깔끔하게는 쓰고 하는 이 시대가 시작된 요 마당에 과연 대학들은 숙제를 어떻게 심사를 할까 해서 학교 교수님들도 이제 이게 숙제가 다 A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거의 다 100점에 막 97, 98, 99, 100밖에 없는 세상이 되면 이게 문제야. 해서 자신의 이제 진짜로 일하는 교수님들은 요걸 조금씩 바꾸는 것 같아. 교수진들이 숙제에 대한 새로운 방식들을 이제 찾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야.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 좋냐면 대학교에 가서 교수님들이 이런 식으로 트렌드가 옮겨간다. 자, 내가 입학심사를 할 때 원서를 쓸 때 나는 그래서 그렇게 바뀐 당신 학교의 특징 트렌드에 맞게끔 요렇게 고등학교 때 활동을 했고 요런 것들을 많이 했고 준비가 된 사람이다를 보면 신사처에서 요게 연결성이 좋으니까 우리 교수님들은 요딴 숙제 많이 내고 요런 거 많이 요구하는데 얘는 그런 거 많이 했네 얘가 적응 잘하겠다 해서 합격이 나올 확률이 높은 거야. 집중해서 들어봅시다. 자, 뭐냐면 시험 보고 문제 풀고 사지선다 풀고 뭐 이러는 거가 이제 옛날 방식이었는데 요즘에는 프로젝트 베이스드 어사이먼트, 뭔가를 해오는 거, 팀 프로젝트. 자, 그 다음에 오럴 exams야. 발표하는 거야. 프레젠테이션, 말로 하는 과제들, 팟캐스트들, 녹음해서 뭐 제출하는 걸 얘기하겠지. 이런 다른 형태의 어사이먼트들, 숙제들을 계속 개발해내고 요구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글쓰기는 이제 너무 대행해 주는 게 많으니까 AI도 써주니까. 근데 선생님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팀끼리 2명, 4명 이렇게 팀을 짜서 같이 코오퍼레이트 하는 거야. 같이 협업하면서 일을 하는 거는 사실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것 같아. 미국의 대부분의 수업들은 솔로로 혼자 시험만 파가지고 암기를 해서 사지선다 맞는 시험은 슬슬슬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 요즘 시험의 한 25%, 30% 정도가 그런 식으로 남고 나머지 70%는 이런 형식이야. 오럴 프레젠테이션 아니면은 프로젝트 베이스드 어사이먼트 아니면 팀 프로젝트 뭐 이런 식이니까는 고등학교 때도 그런 거에 좀 연관성을 두면서 여러분들이 개발해 나가면 대학교에 갔을 때 훨씬 더 생활하기가 수월해질 것이다. 그러니까는 뭐 그냥 아주 간단한 예로 말하기 솜씨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지.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내 생각을 말로 잘 표현하는 연습이나 훈련이나 그런 경험담은 대학교 갈 때 도움이 되지 않겠니 하는 생각도 번뜩 듭니다. 이게 이런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자꾸 이런 것만 막 아이들 대학교 쓰고 뭐 아이들 프로필 만들고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이런 기사 보면은 요거를 강조를 해서 이렇게 원서를 써서 유펜을 또 올해 한 2-3명 보내봐야겠네 하는 진짜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이는가 보다. 자, 여기는 예일대학교가 들어왔는데 가을 학기 수강 신청 중에서 뭐 무슨 수업이 제일 인기가 많게 작년에 수강생 중에 누가 무슨 수업을 제일 많이 들었게 요거를 조사를 해본 통계인데 요렇게 예상치가 된다 뭐 요 소리야. 그래가지고 요거는 학생 수야. 그래서 제일 큰 사이즈의 학생이 한 400 몇십 명짜리 아메리칸 히스토리 수업 1등. 왜냐면 역사가 뭐 전공이 유명해서 이게 아니라 전공생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 졸업을 하려면 교양 과목을 기본으로 다 들어야 되잖아. 그 중에 제일 그래도 소셜 사이언스 크레딧을 뭐 1개나 2개를 전공에 따라서 메꿔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무난하게 점수 따기가 좋은 게 뭐야? 이렇게 돼서 된 거 아니야? 히스토리 이게 수업이? 그리고 재미있고 우리도 소셜 사이언스 중에 사이칼리지 수업이 제일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 사이칼리지 수업 그때 1000명 들어갔다. 1000명. 우리 코넬 대학교. 이게 사이즈가 크다고 수업이 큰 건 아닌데 교수님이 너무 인기가 있으니까 그때는 오디토리움에서 수업을 했으니까 클래스룸 강의실에서 이렇게 50명, 100명 있는 공간에서 한 게 아니라 공연장 있잖아. 공연장. 큰 공연장 건물이 하나가 따로 있어.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거기에서 강의를 했던 기회인데 그게 1학년 전 101, 사이칼리지 101, 인트로 투 사이칼리지. 진짜 인기 많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기 학교도 이 전공, 저 전공, 여기저기 대학교 다 그냥 기본 교양 수업으로는 히스토리, 이컨, 게임 티어리 재밌겠다. 이것도 한 250명 넘는 거고. 올게닉 케미스트리를
아, 이건 전공 때문이거나 이렇게 많이 듣구나. 이게 재밌어서 듣는 건 아닐 텐데 뒤따 어렵다 하던데 하여튼 올게닉 케미스트리가 4등, 그 다음에 University Physics for Life Science 이것도 뭐 과학 과목으로 제일 기본 수업인가 보다. 이것도 한 200명 육박하는 사이즈. 제일 큰 사이즈 탑5는 이렇게 된다. 400명, 뭐 300명, 200명 정도의 순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은 이게 큰 퍼블릭 스쿨을 가도 그렇지만 대부분은 이제 다 100명 미만 수업이야. 소형 수업들에 들어갈 것이다. 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에 대해 외국인 학생 등록을 차단한 조치가 법원의 결정으로 하루 만에 효력이 중단됐습니다. 미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인증 취소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하버드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루 됐습니다. 그래서 하버드가 사실 뭐 연방법원에다가 뭐 열날이 뭐막 해가지고 했더니 연방법원에서 땡 안 돼. 그거는 법적인 효력이 없어. 그렇게 하지 않은데 그런 거 안 돼. 해가지고 그냥 이제 멈춰졌다.가 지금 현재 스코어. 내일 스코어는 또 어떻게 되면 또 업데이트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자, 요게 업데이트된 최신 뉴스입니다. 5월달 기준이고 이게 한두 달에 한 번씩 이런 기사들이 보이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려고 하니까는 심심할 때 한 번씩 보시면서 그렇구나 참고해서 가시고, 또 여름방학 알차게 잘 보내시고 가을 학기 대비 잘해서 신학기 출발을 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도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선생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바이바이.